퇴근하던 길에요. 진짜 이번 달까지만 하고 이번엔 진짜 사직서 쓴다 다짐하면서 큰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받고 있는데요. 뒤에서 갑자기 쿵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차는 아니겠지 싶었던 순간 이미 제 몸은 앞유리창에 가 있었고 대형 삼중 추돌이었습니다. 순간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저는 차 안에서 내심 너무 안도했어요. 왜냐면 나 이제 용기를 내지 않아도 어쩌면 자연스럽게 퇴사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어떻게 알았는지 다음날 아침 인사팀에서 제게 먼저 괜찮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회사에 아직 보고를 못 드린 상황이었는데도 알아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가해자 차량 운전자가 저희 부서랑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협력업체 부장님이셨더라고요. 세상이 참 좁죠. 그분이 저희 팀장님한테 연락을 해서는 그 사람 혹시 죽은 거 아니냐고 호들갑을 떨은 모양입니다. 회사는 장기병가에 따른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고요. 원한다면 복귀할 수 있었겠지만 굳이 다시 돌아갈 의지는 없었습니다. 결국 대기 발령 기간 후에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 처리가 진행되었는데요. 회사 동료들이나 주변에서는 이 상황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 주더라고요. 근데 정작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용기로 얻어낸 퇴사는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바라던 대로 퇴사는 이루어진 거거든요. 서울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처음 입사했을 때는요. 사실은 입사하고 나서 불과 한 석 달쯤 지났을 무렵부터 정말 아차 싶었습니다. 이게 맞나? 고압적인 회사 분위기와 그리고 상사의 갑질, 끊임없이 조여오는 정신적인 압박감. 그래서 매일 드는 생각이 언제 그만두지?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배부른 소리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 딴엔 너무 심각했어요. 사실 원래 저는 타고난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이거든요. 근데 당시 부서의 분위기가 그런 성격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저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늘 남자다운 척, 적극적인 척, 나와 어울리지 않는 가면을 쓰고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다는 말만 억지로 되뇌이면서 한동안 꾸역꾸역 버텨내야 했습니다. 퇴근할 때는 매일같이 진짜 내일은 사직서 써야지 다짐의 연속이었지만 정작 퇴사할 용기를 내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퇴근하면서 우연히 사고가 난 거였고 어찌됐든 자연스럽게 퇴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퇴사 후에는 직장 생활하는 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가게를 낼 수 있었는데요. 술장 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진상들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였지만 그 어떤 시간도 지옥 같았던 회사 생활보다 낫다고 생각하니 마다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할 때처럼 여전히 활발하고 적극적인 사람인 척, 그렇게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장사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마음은 여전히 점점 지쳐가고 곪아가고 있었는데도요. 그 나름 만들어진 종잣돈으로 내 명의의 아파트도 장만했고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그게 다 제가 만들어낸 가면을 쓰고 버텨낸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저의 활달하고 자신감 있는 면이 좋아서 저와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이미지 진짜 내가 아니고 만들어낸 건데. 근데 마지막 하나의 퍼즐이 늘 아쉬웠어요. 조금만 더 가면 행복이 완성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경제적인 자유가 정말 눈앞에 보일 듯 말 듯 할 때 믿었던 친구의 투자 권유를 덥석 찾고야 맙니다.
제가 가진 현금은 물론이고요.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가족과 지인들 돈까지 제가 끌어올 수 있는 모든 자본을 모았습니다. 여기가 진짜 승부처다 생각하고 제 전부를 걸었거든요. 한 계단만 더 올라가면 행복이 완성될 것 같았어요. 근데 돈이야 내가 좀 더 열심히 살면서 갚으면 되니까 갚고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그럼 다 된다. 처음에는 친구를 원망하면서 사방팔방 찾아다녔지만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까 원망해야 할 대상은 그 친구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니었어도 내 탐욕은 언제든지 공격 대상이었을 겁니다. 모든 걸 돌다리도 확인하지 않은 저의 탓을 더 이상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기로 했고요.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동안 한 7년을 몸으로 떼어가면서 그 빚을 버텨내다 보니 나름 그 상황에 맞춰가면서 열악했지만 그럭저럭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살인적인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운영하던 매장을 정리했고요. 새로운 직장도 다시 구했습니다. 새 회사는 제가 좋아하던 커피 쪽 일이었고요. 다행히 예전처럼 큰 트라우마 없이 나름 만족하면서 꽤 오래 몸담고 일하게 됩니다. 갚아야 할 빚은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이혼, 장래, 실직, 악재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자비 없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우울증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있었어요. 우울증이 자랑도 벼슬도 아니고 나만 있는 감정처럼 유난 떠는 건 아니지만 그 우울이 비단 단순히 4억에 가까운 빚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돈만 쫓아서 여기까지 달려온 대가가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그 결과를 수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최선의 몇 배를 더 해야만 그것도 수습이 될까 말까한 이 상황이 정말 아득하더라고요. 사실 실패가 찾아오기 전에 이미 저는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제가 가진 역량 이상의 에너지를 쏟아부었었나 봐요. 물론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니었고 다 제가 자초한 일이었지만 여행 한번 못 가고 개미처럼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젠 좀 제발 쉬고 싶은데 또 달려야 한대요. 그것도 몇 배의 속도로 달리고 더 버텨야 그나마 수습이 될까 말까래요. 그럼 나는 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건가? 그 생각이 든 그날 그 까만 새벽에 뒷베란다에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 먹먹한 까만 하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을 꺼내 보일 수는 없었어요. 당장 눈앞에 이자가 불어나니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일을 더 늘려야만 했어요. 그 안에서 제가 우울증을 도저히 밖으로 표출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걸 꾹꾹 눌러야만 했습니다. 번아웃이나 방황은 제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을 돌볼 여력은 애초에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퇴근 후엔 대리운전, 녹즙 배달, 새벽엔 목욕탕 청소, 몸으로만 떼어서
7년 동안 3억을 갚아냈습니다. 아침은 고시원에서 공짜로 주는 밥과 김치에 뜨거운 물 말아서 일명 김치물밥 해서 먹고요. 점심은 탕비실에 있는 상미기한 진한 케이크로 때우고 저녁은 웬만하면 굶었습니다. 그렇게 생활비는 극도로 줄이고 근로시간은 최대한으로 늘렸습니다. 주변에서는 회생이나 파산을 권했지만 저는 차마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2년 정도만 더 버티면 청산도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우연히 어떤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하루에 20시간씩 일하시면서 노동으로만 한 3억 5천의 빚을 갚은 분이 계셨는데 정작 빚 청산을 다 하시고 나서 몇 년 안 있다가 과로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빚은 다 갚으셨지만 그 긴 시간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시고 허망하게 가신 모습 보고 그분의 사연이 저와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아직은 제가 몸이 견뎌도 이렇게 가다간 딱 저도 그분이랑 같은 길 가겠다 싶어서 남은 채권자분께 너무 면목 없지만 남은 빚만큼은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갚을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기대는 안 했지만 부탁드렸더니요. 근데 놀랍게도 오히려 그분께선 너 죽으면 돈도 못 받으니까 이제부턴 몸 관리하면서 천천히 갚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처음으로 어쩌면 제가 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요. 빚의 양은 그나마 줄어들었는데 마음의 병은 반대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꾹꾹 눌러왔던 우울이 이제서야 스멀스멀 커지더니 이젠 병원을 가지 않으면 내가 어떤 짓을 감행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병원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고요. 담당 의사분은 여러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청소를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청소는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래, 청소를 해보자. 그렇게 집안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청소하는 동안만큼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마음이 후련해지고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고요. 작지만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마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시간도 늘리고 돈도 벌어보자 해서 지금은 청소를 업으로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청소는 참 솔직한 직업입니다.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움직인 만큼만 딱 버는 거고요. 무엇보다 혼자 일할 수가 있어서 대인 기피가 있던 저로서는 안성맞춤의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 혼자 들어가서 제가 할 일들을 딱 하고 문 닫고 나오면 되는 일들이거든요. 몸을 움직이는 만큼 마음도 딱 그만큼 비워집니다. 청소는 단언컨대 생각을 지우는 일 같아요. 묵은 먼지를 닦아낼수록 내 안에 불필요한 생각들도 함께 닦여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와 직면할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나다운 걸 오랫동안 감추고 무시하고 남들이 건네는 칭찬과 인정에 매달리면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쌓아 올린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섬 같은 거였고요. 그러니 무너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처음엔 사실 실패의 원인을 내가 아닌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냥 사기를 당한 거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달려든 거고 그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느냐고 그렇게 원인을 외부로만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상황이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내 마음 안에 그렇게 늘 꼬리표처럼 붙어 있는 원망과 미련들이 내 발목을 꽉 잡고 있어서 진짜 억울하고 속상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목에 걸려있는 목줄처럼 자꾸 과거의 그 시점에만 매여 있더라고요. 사실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이유도 없는 거였습니다.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투자 안 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내가 잘못 판단해서 투자한 거였고 이후에 어쨌든 결국 다 내가 선택한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내 무지와 탐욕을 인정하고 나니까요. 그때서야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아직 갚아야 할 빚은 남아있지만 대신 내가 평생 가도 만나지도 못할 뻔했던 진짜 자아를 친구로 두게 된 것은 내게 앞으로 또 어떤 악재가 몰아닥쳐도 전처럼 크게 외로울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던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그분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이젠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잃어서 얻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니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그 순간을 통과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지금의 저처럼 그 안에 계신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과 태도엔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형태로, 내 걸음으로 살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사실은 하늘이 더 잘 보이는 자리일지도 몰라. 고개를 들지 않아도 어디론가 가고 있는 중이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넓은